상용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문제 3-3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어떤 거듭 제곱수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자릿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릿수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85자리라고 했으니까 이 7의 100제곱의 상용로그를 잡았을 때 84 이상 85 미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100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 84 100 곱하기 로그 10의 7 85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로그 7의 범위가 나오네요. 0.84 그 다음에 여기는 0.8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뭐 마찬가지로 해준다면 두 번째 거 로그 11의 100제곱을 이용해서 100이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1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로그 11은 1.04 1.05 이렇게 범위가 두 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괄호 1번과 2번을 차례로 해결을 해 보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7의 25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기역식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기역식을 몇 배를 해주면 7의 25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25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0.84 곱하기 25는 21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10에 7의 25제곱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0.85에다가 25를 곱하면 21.25가 되겠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정수분이 21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봐도. 그러면 정수분이 21이니까 7의 25제곱은 22자리 수가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의 20제곱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77이라는 건 7 곱하기 11이니까 먼저 뭐부터 해줘야 할까요? 로그 10의 7과 로그 10의 11의 합의 범위를 정해줘야겠죠. 여기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더해야겠죠. 그래서 1.88 큰 거는 큰 것끼리 더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90 그럼 요게 로그 10의 77 그리고 앞에서 뭘 곱해야겠어요. 77에 20제곱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0을 해주자 이 얘기죠. 1.88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37.6이고요. 로그 10에 77에 20제곱 그 다음에는 38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정수분은 얼마죠? 37이죠. 그래서 얘는 몇 자리 수다? 38자리 수가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집중해서 꼼꼼하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42쪽에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정리하는 것부터 볼게요. 왜냐면 문제에 보면 기본 문제 3-4번에 보면 x의 범위가 일단 주어졌는데 로그 10의 x와 로그 10의 x제곱이 둘이 소수부분이 같다. 그럴 때 x를 구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소수부분이 같은 거에 대한 내용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 맨 아래에 기본 주제 괄호 2번을 보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소수 부분이 뭔지는 알죠. 0 이상 1 미만이죠. 자, 로그 10의 2하고 로그 10의 200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숫자 배열이 같은 거죠. 여기에서 소수점이 있던 걸 두 칸 오른쪽으로 옮기면 20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0인 거고 항상 소수 부분은 소수점 앞에 한 자리인 수가 되면 된다고 그랬죠. 로그 10의 2입니다. 이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200은 어때요?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2 플러스 로그 10의 2가 되겠죠. 어때요? 소수 부분이 같죠. 소수 부분이 같으면 정수 부분 차이만큼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봐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소수분이 로그 10의 a와 로그 10의 b가 같다라고 하면 숫자 배열이 일단 같습니다. 진수의 숫자 배열이. 그리고 둘이 빼면 소수분이 서로 소거되다 보니까 정수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 것을 위에 걸 빼면 2가 될 테고 반대로 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쨌든 정수입니다. 근데 요 뺀 식이 결국은 진수의 나눗셈이 되는데 이 값이 정수죠. 그러면 두 식을 나누면 10의 거듭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2하고 200을 서로 나눠 봐봐요. 200 나누기 2 하니까 10의 제곱. 그렇죠. 여기 10의 거듭제곱. 나누면 거듭제곱수. 10의 거듭제곱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알아보고자 하는 게 소수분의 합이 1이 되는 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로 써놨긴 했는데요.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5를 한번 볼게요. 0 플러스 로그 10의 2입니다. 0 플러스 로그 10의 5예요. 두 수를 더해버렸더니 자 여기 소수분의 합이 얼마 나와요? 로그 10의 2와 로그 10의 5의 합은 로그 10의 11이라 1이죠. 아 이게 전형적인 얘기였네요. 그럼 이렇게 안 쓰더라도 로그 10의 20과 로그 10의 500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1 플러스 로그 10의 2고 2 플러스 로그 10의 5입니다. 소수분 동그라미 친 것들이죠.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합이 1 나옵니다. 뭐 예로 로그 2.5하고 로그 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수끼리 소수분끼리 합치니까 진수의 곱이 얼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합이 1이 나온다는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진수의 곱이 10 나오는 관계. 2.5와 4의 곱도 10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 잘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분의 합이 1인 경우 유제에도 나오는데 로그 10의 a는 m 플러스 알파, 로그 10의 b는 정수 m과 1 마이너스 알파예요. 둘의 합이 1이 돼야 하니까 그렇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소수분의 합이 1이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상용 로그의 소수분이 어느 하나도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가 1이 되니까 둘 다 소수분이 0인 거죠. 그래서 합이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 1 마이너스 알파의 관계입니다. 이 알파를 로그 10의 a라고 봤을 때 소문자 a로 1 마이너스 알파는 1 빼기 로그 10의 a가 됩니다. 그래서 1을 로그 10의 10으로 고치니까 로그 10의 a분의 10이죠. 그럼 a하고 a분의 10 곱하니까 얼마예요? 10 나오죠. 아까 2와 5의 관계처럼 곱해서 10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소수분의 합이 1일 때는 두 상용 로그의 합이 결국 정수가 나와요. 그럼 이 좌변이 진수의 곱셈으로 나타나지니까 결국 진수끼리 곱하면 뭐가 된다? 10의 거듭제곱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잘 익히고 있어야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그 노트에다가 한 3번씩 여기 한번 문제 풀면서 한 문제 풀 때마다 2번씩 써봐요. 그 정도 해야 머리에 남습니다. 기본 3-4를 보게 되면 위에 걸 보면서 할게요. 10 이상 100 미만, 10의 1제곱 이상 10의 제곱 미만인데 그럼 결국은 x는 두 자리수란 얘기입니다. 그렇긴 한데 자 로그 x의 소수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분이 같으면 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좋겠죠. 그럼 정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빼봤더니 로그 10의 x가 되는데 이게 정수다. 그럼 x는 10의 거듭제곱수다. 근데 이 범위에서 10의 거듭제곱수 누구밖에 없죠? 1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유제에서 괄호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 유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이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자, 내용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하면 어떻게 돼야 한다? 더하면 정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로그 10의 x와 루트 x는 2분의 1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2분의 3의 여기 루트는 사라졌죠. 로그 10의 x인데 이게 정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를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로그 10의 x는 3분의 2n입니다. 그렇죠? 그럼 x는 10에 대해서
3분의 2n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양수 x를 구해보자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로그 10의 x가 5 이상 6 미만이었으니까 5가 로그 10의 10의 5제곱이고 얘는 로그 10의 10의 6제곱이잖아요.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10의 5제곱 이상 10의 6제곱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요 범위에 맞는 x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게요. 여기 n은 정수입니다. n이 정수입니다. 정수에 뭘 대입해야지 이 x가 지금 얘기했던 10의 5제곱 이상 10의 6제곱 미만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n에다 얼마 쓰면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밑에 분모에 3이 있으니까 이 5라는 거는 3분의 15죠. 이거는 3분의 18입니다. 그럼 n에 얼마를 써야 적합해요? 6을 쓰면 6은 안 되겠고 9를 쓰면 안 되겠죠. 9를 쓰면 안 되겠고 여기 이퀄이 안 들어갔으니까 8을 쓰면 어떻게 돼요? 2, 8에 16이 되니까 딱 맞는 얘기가 되죠. n에 8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3분의 16 3분의 16제곱이니까 5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뭐 답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의 5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10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한 2번 풀어봐야 할 거예요. 자, 이제 상용로그의 활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면 항상 좀 두렵죠. 자, 내용 먼저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우리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일정하게 증가한다 내지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말이 아직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상수를 더해 나가는 거고요. 아니면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러면 상수를 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요. 해마다 10,000원씩 증가한다. 뭐 이자가 10,000원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처음에 원금으로 10만원을 넣는데 해마다 10,000원씩 증가하면 그 다음에 연도에는 1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인 원리합계가 11만원, 2년 후에는 12만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상수를 곱합니다. 등비수열처럼 됩니다. 해마다 10%씩 증가한다. 10% 비율로 나왔단 말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 해마다 10% 증가한다는 얘기는 해마다 1.1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1.1배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 10만원이었던 돈이 1년 후에는 1.1배, 11만원. 2년 후에는 1.1이 한 번 또 더 곱해지니까 1.1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를 이런 형태를 복리이자 계산법이라고 하고 일정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단리이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용로그 하려는 첫 번째 문제 보면 원금 1,000만원인데 연이율이 2%니까 곱하기 1.01을 하라는 얘기죠.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그러면 1.2가 몇 번 곱해지겠어요? 해마다 한 번씩 더 곱해지니까 10번 곱해지겠죠. 자, 그래서 1.01을 10번 곱하게 됩니다. 그럼 원리합계는 1,000만원 곱하기 1.02에 10제곱이 됩니다. 다만 이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x라고 봤습니다. 이거 근사값을 좀 구해보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10 곱하기 60의 1.0인데 있네요. 여기 밑에 있네요. 1.02 로그 10 1.02는 0.0086이래요. 그쵸? 0.0086 그러면
소수점이 한 칸 이동하니까 0.086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0.086을 여기 얘를 x로 본 거니까 로그 10의 x죠. 자, 그래서 여기 1.0의 10제곱을 x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0.086이 여기에도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랑 같다? 로그 10의 1.22입니다. 그러면 누가 같다? 여기 x랑 1.22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 x가 바로 뭐였어요? 여기 1.02의 10제곱이죠? 이게 1.22랑 같다. 그럼 1.2로 고쳐줍니다. 1000 곱하기 1.22. 그러면 다 나온 거죠. 얼마? 1220만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활용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쪽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문장 쫙 나와 있는데 관계식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식. 문제마다 정의된 관계식이 있을 때는 문자의 의미를 써놓고 풀어요. 그래, 안 헷갈려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x는 노동 투입량, y는 자본 투입량. 노동과 자본이 다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게 제시 산업 생산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에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2003년도에 2배, 4배. 노동은 2배, 자본은 4배가 됐대요. 산업 생산량은 2.5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3년을 식으로 정리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2003년도를 XY 제수로 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썼고요. 2016년도는 제시 몇 배가 된대요? 2.5배가 됐고, X는 몇 배가 됐대요? 2배. 그 다음 Y는 4배가 됐다라고 해서 그대로 써놨어요. 그러고서는 위에 제수로 표현할 수 있었던 부분인 2 x의 알파 제곱 y의 1마 알파 제곱은 따로 빼놓고 2의 알파 제곱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앞으로 뺐습니다. 그럼 이 뒤에는 제시라고 그랬죠. 그럼 제째 지워지죠, 좌우변에서. 그러면 여기도 4도 2의 제곱이니까 2의 2마 알파 제곱이 되네요. 이게 2.5다. 그럼 여기서 알파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상용로그를 잡아보는 거죠. 이렇게 거듭제곱수 애매할 때 그 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용로그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상용로그를 잡아주면 로그 10의 2와 2 마이너스 알파의 곱이 되겠고, 로그 10의 2.5인데 2.5는 10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4분의 10입니다. 뭐 10분의 25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25는 5의 제곱이라서 다시 고쳐줘야 하네요. 그래서 4분의 10. 그래서 1 빼기 2 로그 2 이렇게 해주면 알파에 관한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연습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여기 활용을 제외하고 앞에 한 페이지는 먼저 풀어본 다음에 여기 설명을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설명을 하겠지만 멈추고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4번 연습 문제 봤더니 상용로그 정수부분이 5래요. 그러면 정수부분이 5니까 5 이상 6 미만이겠죠. 어쨌든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정수부분이 5가 되는 그 상용로그 값이 로그 10의 a라고 봤을 때 5 이상 6 미만. 그럼 a는 10의 5제곱 이상 10의 6제곱 미만이니까 그 개수는 항상 맨 마지막 거인 10의 6제곱 빼기 1에서 시작 바로 직전 거인 10의 5제곱 빼기 1을 서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만큼의 개수다. 그 다음에 역수의 상용로그의 정수분이 마사다. 그러면 로그 b분의 1이 마사 이상 마사 미만이 됩니다. 로그 b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b가 되겠죠. 다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하면 3보다 크고 4 이하가 됩니다. 그럼 b는 10의 세제곱보다 크고 10의 4제곱 이하가 되네요. 그럼 맨 마지막 거인 10의 4제곱에서 시작 바로 직전이 10의 세제곱이죠. 그거 빼주니까 9 곱하기 10의 세제곱인데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로그 x와 그 로그 y의 차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게 로그 y분의 x가 되겠죠. 그럼 로그 10의 9, 10의 세제곱, 9, 10의 5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 돼서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6번은 4자리 자연수 n이라고 했습니다. 4자리 자연수 n. 자, 그러면 정수 부분, 상용로그 잡았을 때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죠? 하나 작은 3이 되겠죠. 소수 부분이 알파인데 알파의 범위가 0.4, 0.5 사이래요. 그럼 로그 10의 n이 3.4보다 크고 3.5보다 작다입니다. 근데 n의 5제곱의 자릿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3개에다가 다 5를 곱해놔야겠죠? 다 곱해봤습니다. 그러면 5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n의 5제곱 만들어지는데 정수분이 17인 거죠? 그럼 몇 자리에? 18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은 요 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특히 더 잘 봐둬야겠습니다. 자, 로그 10의 로그 10의 10x가 있고 로그 10의 x분의 100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신기하게 생겼죠. 아까 우리 그런 거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딨냐. 42쪽에 보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수가 만들어지면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고 상용로그의 합은 정수가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둘의 진수를 봤더니 어때요? 곱하면 10의 세제곱이 만들어집니다. 10의 세제곱. 그러면 재밌는 관계라는 게 이제 좀 느낌이 오죠. 로그 10의 x를 시작점으로 잡아서 n 플러스 알파 정수부분 소수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알파는 0 이상 1 미만입니다. 그럼 그 역수는 로그 10의 x분의 1은 이게 마이너스 로그 10 x니까 마n 마알파입니다. 이걸 딱 보고 소수부분 마알파라고 바로 단정 지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파가 0이 될 때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정수부분 마n의 소수부분은 뭐가 돼요? 그렇죠. 그냥 0인 거죠. 근데 알파가 0하고 1 사이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소수부분이 이 경우에는 소수부분이 1-알파가 되다 보니까 정수부분은 마n 마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이 로그 10의 10x는 1 플러스 로그 10의 x입니다. 얘는 2 마이너스 로그 10의 x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번의 경우에는 정수 부분이 각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1을 보태주니까 n 플러스 1이고 뭐 2번에서도 n 플러스 1이지만 여기 두 번째 거 x분의 1을 변형해서 만든 거에서는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거에서는 마n에다가 2가 있으니까 2-n이고 두 번째 거는 마n 마일에다가 2가 있으니까 1-n이 되겠죠. 각각을 더해봤더니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경우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게 로그 x분의 1 가지고 만들었을 때입니다. 요거는 정수 부분이 이게 그냥 계산하면 마n 마알파인데 이 알파에 따라 정수 부분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로 나와 있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에 9번인데요. 연습 문제 중에 마지막입니다. 밑에는 활용 문제라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10의 x가 정수부분 소수부분 fx gx라고 했대요. 만약에 f하고 g가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 같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x는 1이냐 이랬습니다. 자, 소수부분은 0 이상 1 미만인데 이 중에 정수에 해당하는 거 0밖에 없죠. 그래서 fx gx가 모두 0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로그 10x가 0 더하기 0 그래서 x는 1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 가지고 하는데요. 괄호 안에 써진 수가 진수입니다. 로그 10의 50은 1 플러스 로그 10의 5입니다. f50이 1이고 g50이 로그 10의 5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 위에 있는 거 계산을 해보면 10의 1제곱과 g50은 결국 g5랑도 같은 거죠.
잘 생각해봐요. gx하고 g10의 거듭제곱 x가 같다 다르다. 이게 다 진수니까 괄호 안에 x값이 진수인데 g는 소수 부분을 의미하죠. 아니 10의 거듭제곱수 곱했다고 해서 소수 부분 변해 숫자별 달라져요? 안 달라지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도 옆에 써놓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뭐예요? g50이 log 10이 5가 됩니다. 그러면 10하고 5하고 자리 바꾸니까 5가 되죠. 그래서 5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진수가 10x네요. log 10의 10x는 1 플러스 log 10x. 그래서 log 10x가 f 플러스 g니까 1 플러스 f가 f10인 거고 gx가 g10x랑 같은 거다. 뭐 이건 이미 설명했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봤습니다. f10x하고 g10x하고 곱해봤더니 1 플러스 fx에서 gx로 곱하는 거라 fg 더하기 g가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용로그를 마쳤습니다. 4단원부터는 진짜 활용이 많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앞에 1, 2, 3단원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이거 안 외웠기 때문이에요. 외우지 않으면 여기 로그의 시작이 안 됩니다. 나오는 어떤 자료나 정보들 다 외우고 숙지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3단원까지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최소한 설명해 준 내용은 머릿속에 확 기억하고 있을 만큼 다시 복습하고 다시 듣고 풀어본 다음에 4단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